회사 생활이 한창이던 시절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들르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식당. 그곳에서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정갈한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음식 속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 그곳에 앉아 밥을 먹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힘들어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이 사라진다니. 앞으로 어디에서 이런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밥상이라는 이름.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선 얼굴의 사장님 두 분이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임 사장님의 손맛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성스러운 반찬 하나하나에서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자주 드나들며 사장님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사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이 힘들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곳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음식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겨우 3년 만에 가게를 닫는다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다음 날 사장님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곳을 이어가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이 저를 살렸듯이 누군가에게도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쌀 씻는 법부터 배워야 했고 국간 맞추는 것도 몇 번씩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사장님들이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 맛이 똑같아질 때까지. 1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야근에 지쳐 들어온 젊은 직장인은 몇 년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며 인사하러 왔습니다. 언니 가게에서 먹는 밥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유학을 떠났던 단골 손님은 5년 만에 돌아와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그리웠어요. 어느 날은 혼자 앉아 밥을 먹던 손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 밥을 먹으니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던 5살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다며 마지막으로 들른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곳 밥이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좋은 기억이에요. 한 공간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볼 때면 예전에 제가 전임 사장님께 제발 계속해 주세요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국물을 우려내는 일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지친 얼굴이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때 제가 이곳을 이어받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를 살렸던 그 한 그릇의 따뜻함이 이제는 제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따뜻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